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섬진강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변도로가 없어 원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창 지역 갯벌과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주의가 유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섬진강댐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변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인근 지천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곳은 섬진강댐 건설과 함께 마을이 수몰되면서 같은 마을 내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통행이 어려워진 지역에 도로와 교량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가거나 옆 마을을 가는데 20-30km씩을 우회해서 가야 되고 또 재산권 바로 가까이 있는 농지를 가지 못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4억 6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옥정호는 지난 1965년 국내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와 김제, 정읍 등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 댐이 위치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섬진강댐 옥정호에는 수변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또 환경부, 임실군 이렇게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국가 차원에서 국비가 확보돼서 그 옥정호 수변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섬진강댐 주변 지역 교통환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타당성은 인정됐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가사업으로 50년 넘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옥정호 인근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수립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지난 8일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 정지 조치하고 양식하고 있던 뱀장어를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 지역 갯벌과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고창군 보건소가 90호 해수욕장과 동호 해수욕장, 심원 갯벌 등을 대상으로 갯벌과 해수, 어패류 등을 채취해 유행 예측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갯벌과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산물이 익히지 않고 먹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주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와 복통 등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24시간 이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장애인협회에 공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협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 협회 공금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을 빼내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회의 공금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여러 차례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부분이 더 남아있어 앞으로 수사를 더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강원 산불 사고로 주택과 건축물 2천여 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산불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단독주택은 아파트 같은 소화시설이 없다 보니 화재가 커질 경우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주택에 살고 있는 박술래 씨. 나무로 된 자재를 사용해 집을 짓고 지내다 보니 화재에 대한 불안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최근 단독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산불도 많이 나. 요새 텔레비에서 불 난 게를 못 써갖고 지금 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 불이 화재가 난다 하면은 이제 빨리 연락을 해드려야지. 소화기가 없죠. 여기 소화기 있던 대로. 이제마치 갖다 놨으니까 그놈 쓰시면 되고.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년 동안 전국 화재 건수는 42,833건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화재가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재 사망자 292명 가운데 149명이 주택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도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타고 1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있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같은 시설이 없다 보니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습니다. 연기가 발생할 경우 소리를 통해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탐지기를 세대별이나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화기를 치고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집에 설치할 경우에 유사시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울려 인명 피해를 막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강원도 정선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진압하면서 큰 피해를 막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불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강원도 산불.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전신주가 외부 물체의 충격을 받아 스파크가 발생했고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주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신주를 땅에 묻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16분쯤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전신주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되고. 한전은 외부 물질이 전신주와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압 전선이 저전이 이제 떨어져서 뭔가에 닿았을 때는 스파크가 나는데 그 스파크가 난 거예요. 이처럼 전신주가 외부 충격을 받아 불이 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전신주에 가치가 둥지만 틀어도 불이 나거나 일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신주는 전선과 변압기, 개폐기 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입니다. 하지만 전신주 지중화율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대도시들만 50% 선을 넘나드는 반면 강원과 충북, 충남 등은 1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산간 지방에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 전설로를 전부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런 얘기죠. 대안은 있지만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 산간 지역에 우뚝 솟은 전신주가 또 다른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산불 원인 대부분이 부주의 때문인 건 알고 계십니까? 산불 책임을 물어야 할 발화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해마다 산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임야 530헥타르와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타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신주 개폐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4,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산에 갔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논밭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17%, 쓰레기 소각 과정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논두렁 태우다가 바람에 날리고 해마다 태워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냥 막 바람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관련법에는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한 경우는 1,800여 건으로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는 데 그쳤습니다. 불낸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검거된 사람도 고의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는 물을 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흔적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 목격자도 없고 원인도 얼른 쉽게 못 찾고 그러면 영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이런 뭐 행위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이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그게 좀 힘을 좀 받죠. 이제 더. 지난 10년 동안 식목일 전후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15년과 2018년 단 2차례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이 신경 쓴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 점을 감안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고창군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지난 5일 해상풍력 대응 방안 전략회의를 열고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관련 어민단체 대표와 함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창군 해상풍력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고창 발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 지역에서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장 축소와 환경오염, 어민 보상 등으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사가 30개 기관과 전기안전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 서부지사는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농협생명변산수련원 등 전북 지역 30개 기관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에버서비스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버서비스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기업체 정전사고 발생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출동해 긴급 복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기술 지원을 통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김제시가 2019년 지방재정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 대비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목표한 집행률인 55.5%보다 약 4.5% 높은 60%를 목표로 매월 신속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긴급 입찰제도 활용과 추가 경정 예산 성립 등 신속 집행 추진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실습 교육은 부안 지역으로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부안군 귀농정책 소개와 성공 사례, 선배 귀농 농가 견학과 간담회 등 실질적인 귀농 설계에 대한 다양한 방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히 귀농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정착 과정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김제 시민 가운데 사무 경력 3년 이상이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김제문화원에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참여자는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시급 9,000원과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 경력자를 비롯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은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흐립니다. 점차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쌀쌀함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건조함과 산불 위험을 잠재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20에서 40mm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충북은 아침 기온이 5도, 전북은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주 후반에는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 입은 강원도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서 힘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인천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번 속초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심정을 10분 헤아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돕고 또 아울러서 그 지역은 평소에도 우리가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놀러 가고 우리가 또 위로받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가 빨리 복구돼서 온 국민이 또 강원도의 푸른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예, 금방 또 이렇게 덥다 그래도 금방 추워져요.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여럿이면 몇 사람 살리는 건 그래도 뭐 500명, 600명이라 그러니까 600집 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움 좀 주면 좋겠어요. 뭐 TV 보고 화면 보니까 너무 놀랐는데 국민들이 조금씩 성금을 내서 돕구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 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루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인천교육가족도 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CJ 헬로는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을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전국민 모금 방송을 실시합니다. 지역 채널 25번과 유튜브 헬로 채널 25번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이번 모금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